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하며 혁신 결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 주류를 중심으로 혁신위가 분란만 일으킨다는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오늘 민주당 비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출범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당 중진 또 친윤계에 대해서 용퇴 압박에 나서자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예.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예. 아주 긍정적으로 그거를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예, 혁신이랑 지도부 사이에 좀 긴장감이 며칠 새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긴장은 좀 조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영남 중진 의원들, 뭐 친윤 핵심들 불출마를 하던 수도권으로 옮기던 용단을 내려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용단을 내리는 결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런 것을 여론을 형성하고 뭔가 권유를 하고 유도는 할 수가 있는데 결정의 주체는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 얘기가 나온 지 한 열흘이 지났는데 친윤 비례대표 초선 이용 의원 말고는 호응하는 사람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뒷심이 딸리는 거예요. 뒷심이 딸리다 보니까 윤심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좀 힘을 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개의 마음, 삼심이 일치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 민심과 대통령의 마음 윤심과 이뇨한의 마음 인심, 이 삼심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뇨한 위원장이 이 정치 처음 하는 분인데 이 보면 언어 구사가 상당히 정치 고단수처럼 느껴져서 대단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정치는 아무래도 이 우여곡절 뭐 진흙탕 뭐 뻘밭 다 들어갔다 나와보고 이게 정치 언어가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게 이게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실래 그냥 마실래 이런 것은요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 왜냐하면 결정의 주체는 그들 아닙니까? 당사자들인데 이게 그분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대개의 경우 속성상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뭐 우유 한 대 맞고 마실래 그러면 저 같아도 열받아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단이 내려지더라도 혁신의 압박에 밀려서 된 거라기보다는 그분의 고뇌에 찬 결단에 의해서 된 걸로 하면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저런 식의 매를 얘기하고 뭐 하는 것은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치권에서 저런 식의 이제 불출마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혁신위는 다 좋은데 저런 용단을 권유하는 그 방법론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좀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 혁신위가 좀 템포랑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시작이 창대했잖아요. 근사했잖아요. 예. 푸른 눈이 쫙 나와가지고 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예상을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거의 사형에 가까운 조치인데 이게 조용히 그냥 스무스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갈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사전 정지 작업, 그러니까 대상자의 10%나 20% 정도가 선도를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쭉 뭐 하여튼 자갈밭이건 무슨 밭이건 굴러갈 줄 알았는데 차가 지금 못 가잖아요. 정지 상태에 있은 지가 지금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밀어붙이기로 작전을 세웠구나. 이 작전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도저 작전을 세웠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길이 너무 험하고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열흘이나 가고 이용 전 비서실장, 이용 의원이 불출마에 호응을 해서 딱 한 건요. 의미가 많든지 의미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이건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수행실장이었어요. 수행실장이니까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와서 얘기하면 비례의원이지만 귀를 기울여요. 모든 사람이 언론을 포함해서 저희 같은 사람도 이용 의원이 뭐라고 하지 하는 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나 불출마할래요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정도지 야 이거 뭔가 이게 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인 위원장이 정무적 센스가 매우 부족한 사람인 게요. 어제 멘트 용산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전언을 전한 것은 정무적 센스가 너무 없는 겁니다. 이미 출범할 때부터 앞에는 인 위원장이 푸른 눈을 하고 있지만 뒤에는 누군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것을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인과 호가 호의를 패러디하면 인과 호의거나 인과 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씨의 가면을 쓰고 지금 뒤에는 호랑이나 용산이 위세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말해서 오히려 더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했으니까요. 말을 해버려가지고 예.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온 국민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인 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순간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인 위원장이 근데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 위원장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인 위원장이 첫 번째 멘트가 낙동강 이남은 뭐 다 좀 짐 좀 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하고는 뭐 무시로 통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적 정서에는 굉장히 밝아요. 우리말도 잘하지만 한국적인 가부장적 그런 유교적 정서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정무적 센스는 좀 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은경 위원장의 푸른 눈의 김은경 위원장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제 교감이 있었다는 걸 말을 했고 그것을 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앞으로 그럼 혁신위가 추진하는 것에 오히려 동력을 더 잃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동력을 더 할 수도 있죠. 이거 확인했구나라고 그래서 예. 아마 국민의힘의 체질상으로 봤을 때는 예. 동력이 간다고 보고 아마 그걸 원하는 것이 인 위원장의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유심을 언급했다는 게 네. 그걸 언급함으로써 뭐 중진이나 친윤이 마음이 동요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칩니까? 뭐 크게는 안 미치죠. 크게 안 왜 미칩니까? 이제 여의도 당과 용산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해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 그걸 본인 입으로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조금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꽝은 아닙니다. 예, 정무적 센스가 인환 위원장이 완전 꽝이라고 하시면서 뭐 김은경 혁신위처럼 될 것이다. 그거는 저는 아니고요. 좀 여기서 그 방법론을 아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을 좀 혁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왜 인요한 그 혁신이 이 열차가 뭐 정지돼 있냐면은 사전 정지 작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거는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하에서 여러 가지 조율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사실 피말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정치판에 이제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이 정치는요, 이 천재성이 발휘되기 굉장히 어려운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에서 뭔가 이제 지혜가 좀 생기는 건데 지금 인유한 혁신이가 그 패기 이건 아주 좋아요. 근데 좀 지혜가 좀 부족하다. 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거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결과가 소기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에서는요, 요 며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고 뭐 충돌했고 둘 중에 누가 뭐 이기느냐 뭐 승패의 관계로 보는데 이거는 언론인의 시각이고요. 정치인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예요. 김기현 2기 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을 해서 지금 한 달여 오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2기 체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인요한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실패한다면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봐서는 그거 헛소리인데요. 뭐냐면 뭐 인요한이 지금 김기현을 밀어내고 있다. 그게 이제 이준석식의 화법이고 기자들이 받아먹기 좋게끔 기사 쓰기 좋게끔 이제 그런 멘트를 이제 날리는 건데 이 정치의 생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인요한과 김기현은 운명 공동체다. 인요한 혁신이가 좌초하게 되면 김기현 2기 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때 그러면 뭐 비대위가 나오면 나오는 거죠.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를 밀어내고 뭐 한다? 이거는 아주 그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 멈춰 있는 기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네. 기차가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조기 해체 카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그럼 없다고 보시는 거고? 조기 해체 카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 2달로 주어졌으면 예. 조기 해체하겠다는 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자기 고백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는요, 아까도 그 사전 정치자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인유한 혁신이가 영남 중진들 뭐 용단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유일한 목표이자 모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밥을 맛있게 지으려고 그래도요, 쌀을 불려놓고요, 깨끗이 씻고요, 뭐 하고 뜸도 잘 들이고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생에 걸려 있는 용단을 얻어내는데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혁신이가 다른 어젠다 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시간을 좀 주고 물밑 작업은 계속하면서 이 수면 위에서는 다른 어젠다 할 게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이제 이슈 드라이빙을 하고 뭐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이제 호응을 해서 나오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권고안을 정식 의결로 삼는 부분도 뭐 고려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럼 이것도 현실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들 1호안, 2호안, 예. 3호안 그거는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른바 뭐 영남 중진들 그다음에 친유 핵심들의 거취 문제 네. 이거는 혁신이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뭐랄까 결의안으로 올린다. 예. 올리는 게 어떻게 이게 지금 권고 사안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렇게 결의안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아마추어 수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안 됩니다.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인 위원장이 말하는 중진 뭐 용태론에서 그 대상 자체가 김기현 대표다, 김기현 대표를 직격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해석들이 있는데 저런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2기 체제를 겨우 어떻게 지금 기싱기싱 가면서 인요한 위원장을 영입하고 전권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권을 준 인요한 위원장이 당신 좀 물러나야 되겠어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김기현 2기 체제와 인요한 체제는 사실은 일심동체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따지면 인요한 위원장은 도대체 누가 데려왔느냐, 김기현 대표가 데려왔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이제 그건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 권고안을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김기현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마중물 역할, 그러니까 물밑 사전 작업, 뭐 사전 정지 작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돌파구를 찾는 방법 외에는 없는, 이건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걸 거부하면 김기현 대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뭘 어떻게 선택할지야 뭐 제가 구계자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엄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의 체질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봉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비대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일각의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진은정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뭐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부인이 나온 건 물론 적십자의 연말 행사로 의례적인 거긴 하지만은 의미를 갖죠. 그건 뭐 의미를 안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외교적인 언사일 뿐이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당에 지금 선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과 의견을 갖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꾸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요. 뭐 정치라는 게 가다가 또 뭐 유턴도 가능하고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재의 모습만 보고 보면 한 장관은 정치적으로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가면 지역구 하나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예. 신조전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짜릿하잖아요. 소재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가공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은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기현 체제 이후에 비대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또 등을 떠미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서 이제 이 직위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과, 지금 어차피 이제 총선이 되면은 국회에서 뭐 상임위가 열리든 뭐가 되든 다 총선을 전제로 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제 형식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직자의 옷을 벗고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정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할지 말지를 아직 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도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까 김기현 체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김기현 체제는 김기현 대표 본인도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김기현 대표가 모양을 갖춰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모종의 준비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여의도에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한테 굉장히 근사한 모양을 갖춰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시작은 장대에서나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아무 사전 정지 작업이나 물밑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은, 이건 누군가는 좀 잘못한 거죠.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결말은
결국 국힘의 체질로 봐서는 권력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까 그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의 어떤 이 긴장감, 이 시선은 언론의 시선이라 하셨잖아요. 이게 그럼 어떤 약간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좀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극적인 효과의 이제 전초로 네.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근데 처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가갖고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일단. 네,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약간의 뭐 충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긴장감 조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뭐라 할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산고 그렇죠? 예, 그런 하나의 뭐를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 진통과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시각을 좀 민주당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두고 갈등 아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 그리고 그에 대한 장성호 의원의 말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디가 험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성남시장 2번 했죠. 네. 경기도지사 했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였죠. 예. 지금 당 대표까지 하고 있죠. 아.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저는 뭐 이원욱 의원도 잘 아는 사이지만 그 삼선 중진 아닙니까? 예. 좀 격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예, 이원욱 의원 앞서 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지역에 대해서도 직접 거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얘기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내에서 좀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다양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정 의원이 그 사이 여러 차례 또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좌장으로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좌장으로서 분위기 딱 봐서 좌장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정성호 의원이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냥 이재명 의원의 마음속이 이렇다라는 것식으로 읽으면은 그냥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별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고 그냥 우리말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다양하지 않다는 건 이원욱 의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민주당 안에 별로 없다는 겁니까? 지금 비명을 하는 의원들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친명을 하고 공천을 바라는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압박으로 느끼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험지로 갈 분 같았으면은 개항을로 갔을 때 분당으로 김은혜 의원이 떠난 지역구로 가는 것이 맞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경기지사하고 성남시장을 지낸 사람이 분당이 갑자기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비게 됐으면 개항이 아니고 분당으로 가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개항으로 날아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대표가 됐고 지금 총선 결과를 놓고 겨루는 이런 아주 어려운 선거판이니까 대표가 솔선해라라는 압박이 물론 있지만 이건 무시하면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일은 험지 출마를 하는 결정 자체는 저는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느 쪽 당이건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요한 혁신위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이제 대칭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안동이라든가 험지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 평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선 때의 평가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는가, 그 다음에 당내 화합을 누가 더 잘하는가. 이 화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축에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요, 이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식의 이제 결말을 지을지 아직 그 물음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저는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화합도 되면서 어느 정도 혁신도 이뤄내는 뭐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자체가 저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럼 누가 뭐 험지고 뭐 그러면 혁신 공천 자체가 실종이 되고 이제 혁신 대신 들어가는 게 이제 개딸 공천이 되겠죠. 개딸 공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딸 공천의 등살에 못 이기는 몇몇 분들, 지금 원칙과 상식에 지금 네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저분들이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당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분열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제 출범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지금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으니까 지금쯤 이제 거의 기자회견이 끝나갈 시간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지만 이미 다 얘기는 나왔죠. 원래 이제 이상민 의원이 있었는데 뭐 안에 내부 이견 때문에 1+4가 됐고 이제 4만 일단 원칙과 상식으로 원상 팀이 이제 꾸려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 친명과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기회만 되면은 공천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뭐 명분이고 실제는 이스템이 작동할 겁니다. 그 이씨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스템인데 이씨도 지금 복수예요. 복수도 그냥 이재명 혼자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4명이 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걸 표방하는 팀들이 더 늘어날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요. 이 4명하고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5명이 지난 1년여 동안 대선 이후 동안 계속해서 해온 얘기는 일관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이미 그 팩트와 뭐 논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의 시스템, 이것이 시스템이 지난 21대처럼 작동을 하면 그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명분만 있고요. 저는 21대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시스템으로 더 확장하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걸 작동해서 이 4명 플러스 알파에게 작동을 시킨다면 알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오선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느 당이든 지금 상식의 복원이 중요하다 하면서 국민의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나는 상관없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이상민 의원님의 그 말은 이제 그 이재명의 민주당 구제불능당이 됐다. 더 이상 남아서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정도 되면 사실상의 탈당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사실상의 탈당 선언. 그리고 뭐 12월 초까지 결단한다고 그러는데 저 정도 이제 본인이 발언을 했으면은 그 탈당 타이밍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11월 중순인데 아직 보름이나 남았잖아요. 12월 초까지. 네. 의미 없는 거예요. 저기 사실상의 탈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선택지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소속도
또는 뭐 제3지대로 갈지, 네.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 근데 이준석 신당은 X인 것 같고요. 이미 본인이 그 이준석 신당하고는 뭐 안 맞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 그 네 분이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좀 정세 판단 인식이 다른 게 그분들은 민주당이 남아서 아직도 뭔가 해볼 일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이상민 의원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고 그 차이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상민 의원이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근데 최종적으로 그 나머지 네 분도 그럼 같은 길을 갈지 또 선택이 좀 달라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가진 선택지에서 어느 쪽에 조금 뭐 무게추가 좀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상민 의원이 저희 얘기를 한 지가요. 예. 꽤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다가 최근에야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의 저 워딩은 사실 방송에 여러 번 나왔어요. 국힘 포함해서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한번 뒤져보시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이 뜨고 이러면 상황이 자꾸 바뀌면서 이상민 의원이 지금 뭐 어떻게 국힘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지금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상민 의원의 생각은 상당히 옛날부터 처음은 아니고요. 한 몇 주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보겠다. 그 모든 가능성 안에는 국힘을 가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요. 이상민 의원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엔 그 촉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는 이상민의 촉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상민 의원이 가는 길이 서는 쪽이 예. 이상민 의원이 당선이 됐고 상당히 뭐 주류가 아닐 수는 있지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의 촉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제 이 총선이 사실 뭐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0명 어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를 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좀 추진하자 이걸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가 다 신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이 신당이 지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신당을 입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들 신당에 입에 올리는 분들의 공통된 전략은 현재 준연동제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근데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를 지난번에 4년 전에 우리가 해봤을 때 국민들이 아주 야 이런 정치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위성정당 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괴뢰정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이건 좀 아니다. 위성정당 무슨 비례제도를 해도 좋은데 이건 좀 아니다라는 데는 국민 여론이 일치돼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이런 법안을 냈는데요. 이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예전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논의가 여야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참 그 이른바 조추송 네. 이제 출마 거의 현실화됐고 네. 뭐 국민의힘도 뭐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추송의 출마와 이 선거제 개편을 같이 놓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이 놓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 현행 선거제도로 가면은 이게 민주당에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런 거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뭐 최강욱 뭐 또 누구였죠? 뭐 김의겸 이런 분들이 또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요새는 참칭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민주당의 사실상 그 적통을 뭐 하고 있다라고 참칭을 하는 뭐 참칭정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인데
이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현행 선거제도대로 가는데 본인들이 그 4년 전에 만든 더불어시민당 같은 거는 안 만들고 그럼 조추석 니들이 그거 맡아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만드는데 조추석은 조추석대로 또 만든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나와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데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갉아먹는 것보다 민주당 표 깎아먹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뜨거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옛날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 같은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소수 정치자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조추송을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부대가 되는 거죠. 조추송 응원 부대와 조추송이 민주당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하는 지도부의 판단과 그러니까 그 선택의 키는 민주당 내에 그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쯤 이거 결정 날 것 같으세요? 이건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게 거의 이게- 막바지까지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부분. 예전 예를 보면은요 끝까지 가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2월 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뭐 이제 말로는 정당들이 빨리 하겠다 뭐 12월 뭐 1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